자, 보세요.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산지관리법하고 국계법을 볼 건데, 이제 국계법에 보시면 56조에 보시면 56조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호의 하나는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 대상에 대한 거죠. 건축물 보이시죠? 네? 건축,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는 얘기인데 불구하고 1항 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요. 네? 3호는 토속 채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에 따른다. 아시겠어요? 임도 설치하고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국계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아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빠진 게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지역과 계획관리법, 보존관리, 생산,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산림에서 1항 2호. 1항 2호인데 토지 형질 변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항 2호는 그 중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산지관리법 적용받는 것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농림, 농업, 임업, 어업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돈이 될 수 있고 전문가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호의 개발행위에 관한은 산지관리법을 딴다. 이게 토속 채취거든요. 네, 산지관리법을 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건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계법을 따라줘요. 근데 지금 정말 임야를 개발하고 싶다. 보존산지 개발하고 싶다. 보존산지가 임업용 산지고 공립용 산지잖아요. 그걸 뭘로 개발할 거예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양림? 그 다음에 또 치유의 숲. 이런 것들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나? 이건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우리 기본서, 기본교재 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개발행위 기준 23조 1항 4호인데 이렇게 써 있죠. 개발행위 기준에 갖고 임목 본수도, 임상, 경사도, 표고 이렇게 세 가지를 1, 2, 3번에 얘기를 해주고 4번은 3호에도 불구하고 3호 기준지방구 있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 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조성사업에 관한 기준지방구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조례서도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산지관리법이 이제 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거 앞에 거 보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지관리법 18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그리고 쭉 이런 거요. 여기서 1항이 있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 전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갖고 민원 아니고 집단적인 산림 어쩌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세부적으로 볼 거고요.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은 20조예요. 산지관리법 20조. 그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18조하고 20조에서 규정하는데 20조에 그런 불편한 것들을, 예? 여기 있죠? 이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우리 기본 교재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성장관리계획 다음 앞에 거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하는 거고 개발행위가 운영 기준. 그 다음에 보시면 산지 159페이지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20조 6항 관련이라고 돼 있죠. 159페이지. 그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한 건데 아까 적용받는 게 뭐라고요?
보전, 생산,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농림, 농업, 임업, 어업에 관련된 거 할 때는 이 산지관리법 이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 이걸 받는 거예요. 국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속 채취. 이건 100% 이걸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뭐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 기준인데 제가 중요한 것들만 쭉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넘겨서 보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제가 말로 다 안에 넣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허가 기준 보면은 가, 나, 다목이 있는데 뭐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160페이지 보시면 마목이 있어요. 마목.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후 후에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이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모든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규모에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인접필지. 응? 그리고 뭐 자연경관이나 산림 훼손이 인접필지와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응? 그래서 1번 보면은 2로 보면 산지 전용 관련된 사업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냥 막 허가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허가가 적정한지. 응?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그 다음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는 게 힘이죠. 네? 우리가 수목장 뭐에서 관리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수목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용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지관리법이잖아요. 산지관리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지만 25도예요. 그러니까 뭐 좋죠. 근데 20도냐 25도냐는 차이가 크잖아요. 광주에서는 20도밖에 개발을 못 하는데 오히려 공익용산지고 24도야. 그럼 뭐요? 거기 뭐예요? 휴양림으로 개발하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시는 거죠.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존산지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럼 보존산지 안 보면 뭐 볼 거야?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 다 준 거예요. 모든 부동산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또 알아요? 길이 확 날지?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대한 거예요. 중보전산지는 뭐요?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건데 농업, 임업, 어업에 관련된 거는 산지관리법을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자 불편하지만 마목 우측에 보면 1호, 2호가 있고 3, 4, 5, 6호가 있죠. 3호. 네? 뭔 말인지 몰라요. 사이트 써 있어. 3호 봐서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이게 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친절하게 쭉 넘기시면 돼요. 어디에? 171페이지. 171페이지 1호가 그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이렇게 해놓고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어요. 어디? 영별표 4 제1호 마목 3. 그게 그거예요. 산림의 171페이지 산지의 형질 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 대상 비슷하면 어쩌고 저쩌고 수평 투영면은 산지 전용 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뭐 국방 이건 다 되는 거. 스키 사방시설 하천 제방 방송 그래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도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불편하지만 다시 앞으로 와서 4호 산지 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친절하게 171페이지 2호
이렇게 쫙 풀어 써준 거예요. 그리고 비탈면의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 경함인 경우는 1대 0.5. 또 경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풍암인 경우는 1대 0.8. 약간 이렇게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토사인 경우는 뭐 1대 1로 하라는 거예요. 1대 1로. 뭐 이런 내기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계단식 산지 전용. 뭐 어려워. 하여튼 어려운 말이고, 나목도 그렇고, 뭐 나목은 뭐 이해하겠죠. 다 같은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라는 거죠. 절성토면의 수직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뭐 15m 이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 밑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계단식 산지 전용의 경우. 네? 그리고 여기 쭉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해 줘도. 자,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수직 높이는 15m여야 되고 내가 개발을 했을 때 계단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어요? 5m마다 소단을 줘야 돼. 응? 5m마다 소단을 주고 계단식으로 가는데 계단으로 갈 때도 이 말이에요. 자, 계단의 너비 15m 이상인 부분이 15m 그러니까 계단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림으로 써 있는데도 더 어렵죠. 자, 이 폭이 전체 긴 쪽에 9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평평하죠. 계단이 이렇게 돼 있죠. 계단식으로 전체 넓은 평을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좁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긴 쪽에 이 짧은 쪽이 그러니까 90%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마름모 직사각형이면 더 좋겠지. 하지만 적어도 마름모 꼴이 돼야 되는데 윗변이 작은 변이 아래 긴 변에 90%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땅을 개발하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네. 이 말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물론 이렇게 해서 다 할 수도 있겠죠. 확 걷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건 뭐예요? 15m 이내로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내가 더 개발하고 싶어. 네? 그러면 개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5m. 응? 만약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소단을 또 주고 5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죠. 그래야지 나오지. 절성토가 있어야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땅이. 그죠? 됐어요? 요건 이해가. 그리고 이거는 15m 이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벽은. 그리고 5m마다 소단을 줘야 되고. 근데 자, 이건 옆에서 본 거잖아요. 위에서 봤어. 위에서 봤는데 아까 그 얘기가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봤는데 땅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죠. 여기 아랫단이고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예? 위에서 봤을 때. 그죠?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 모양이. 예? 그러니까 작은 면이 이게 15m 이상일 때 이게 길 수도 있고 요게 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90%로 맞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뭐가 돼요? 결국엔 마름모가 되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하여튼 요거는 긴 거에 90%로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많이 현장을 가서 보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5m 이하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라는 경우잖아요. 1호부터 뭐 2호. 그 다음에 또 도로에 따른 도로 어쩌고 저쩌고 농어촌 도로 이런 거 됐고 뭐 우주 사고 같은 경우 우주 센터 시설 이런 것들도 적용 안 받는다는 거예요. 15m에 대해서. 철도. 그다음 여기 써 있잖아요.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의 경우는 뭐야? 토목 구조 진단 받은 경우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탈면이 안반으로 이루어졌거나 비탈면에 건축물에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건축 분야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분야의 토목 구조 기술사 해서 이걸 하게 되면 5m가 넘어가도 된다. 소단을 안 줘도 된다.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원칙과 예외를 아셔야 된다고. 원칙은 5m에 1m당 소단을 줘야 되는데 구조가 비탈면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오히려 안반을 갖다 소단 두기가 더 힘들죠. 까야 되니까. 그리고 또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옹벽이 내 그 벽면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는 뭐 구조안전 그걸 갖다 제출해서 할 수 있다. 5m당 소단을 안 둬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목.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에서 마목의 자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거, 또 이해 안 가는 거, 그림은 나오는데 예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더 어려워. 자, 173페이지 목적 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 이거 제조업소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성질 변경되는 부지의 최대 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 투명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방까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어야 한다. 숨차. 네. 이게 자 그림을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밑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응?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여기다 이제 부지를 개발을 딱 해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뭐 번면을 잡든지 아니면 이게 5m 이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옹벽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응? 역애령으로 해갖고 옹벽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m야. 예? 10m 더 나오나? 좀 마당이 적나? 15m야. 그러면 여기서 2배만큼 다시 15m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도가 25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경사가 높으면 25가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까야지. 예? 더 경사를 까서. 왜냐면 이게 확 쏟아져서 매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예요. 25도 이하로 하는 거야. 올리라는 게 아니고 25도 이하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개발한 부지에서 한 배 더 여기하고 여기를 쭉 연결했을 때 25도가 나와야 된다. 내 부지는 25도가 나와. 근데 여기 뒤에는 이게 삐알이야. 그럼 이거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개발한 면적에서 한 배 더 가라. 응? 그래서 거기서 쭉 만나는 데서 이게 높이가 25도가 나와야 된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25도 나오면 끝인 거, 상관없는 거고요. 응? 근데 내 부지는 25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확 삐알이야. 그럼 산사태 나잖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보고 막 다니시면 눈이 탁탁 뜨여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160페이지 마목의 6호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쭉 넘기셔요. 다시 넘기시면 그게 17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별표 4 제1호 마목 6
결국엔 뭐예요? 표고에 대한 얘기예요, 표고. 응? 아까 얘기했잖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지관리법. 표고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까? 예? 국계법에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치유의 숲, 뭐, 산림욕장, 그 다음에 휴양림, 이런 것들 개발. 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아,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할 때는 요 기준을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원칙은 50도야. 어디서? 산자락 하단부에서. 자, 일단 산자락 하단부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산자락 하단부에서 정상까지 해가지고, 응? 전체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산이 있는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서 맨 밑에 하단부까지. 산자락 하단부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중간까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산지관리법에서 표구 기준이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준지하고 따지잖아. 제일 가까운 도로에서 50m 이내 해발고도. 근데 산지관리법에서는 뭐예요? 전체 산 높이에서 50%까지는 산 까고 올라가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예외는 물론 있겠죠. 예외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외를 봐야죠. 예. 그리고 밑에 나오면 그렇게 그리고 뭐 또 이걸 적용 안 하는 게 뭐 국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그거 필요하지 않고 2호하고 3호가 중요해요. 자,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이거 어디 있어요? 스산이나 태안에 있지. 근데 거기는 했는데 50%만 개발하려면은 올라가다 말게? 뷰는 위에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해발 표고가 산지의 전체 높이가 100m가 안 되면 50m 적용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깔 수 있는 데고. 경사도만 나오면 하는 거지. 이런 건 뭐요? 다 없애겠지. 사실은 뭐 100m가 낮은 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는. 되게 높죠. 100m 올라가려고 생각해보면 숨차지. 해발부터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기 강원도 같은데. 네? 네, 강원도 같은데. 그거는 이제 50%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응? 50% 하는데 해발 고도가 300m 미만이야. 그럼 다 개발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